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영상을 빠르게 찍는 게 댓글을 다는 것보다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냥 이걸 만들고 있어요.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 될 수도 있고 간단한 내용이 될 수도 있는데 제가 아는 만큼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도 되게 오래전에 비슷한 일을 겪었기 때문에 이미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게 언제인지 기억 안 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걸 예전에 찍은 영상인데 여기 이제 명상학이라고 돼 있죠. 근데 여기에 대한 이제 댓글이 어제 온 걸 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좀 봤는데 25살인데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박혀 지내면서 핸드폰 유튜브 보다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의 병이 생기고 충분히 가능하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그 중에서 되게 좀 감명 깊게까지는 아니고 좀 잘 들은 얘기가 뭐냐면 휴버맨 박사 그 사람의 얘기인데 스탠포드 대학의 이제 교수로 있죠. 그분의 얘기가 여기에 정확히 맞는 얘기를 해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제가 아는 만큼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부터.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인간의 눈은 되게 그 자체가 뇌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많은 기능들을 갖고 있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집중해서 봐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딱 내가 뚫어지게 뭔가를 생각해서 볼 때 어떤 행동을 하게 되냐면은 저는 포컬 비전이라고 하나 뭐라고 하나 정확히 명칭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뭔가를 집중해서 응시하거나 이렇게 할 때 그때 우리는 이거를 뭔가를 이렇게 쳐다보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뇌에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게 분비돼서 다른 데서 부를 때는 몸에서 이제 생성될 때는 이제 아드레날린이라고 불린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나올 때에는 우리가 스트레스라는 걸 받는 거예요. 근데 스트레스라는 건 단순한 신호로 그거 하지 마라라는 약간의 저항력이에요. 하지 말라라는 신호인데 그걸 받아요, 이제.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좁은 방에 있으면은 우리는 지금 뭔가를 응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거든요. 먼 곳을 바라보기가 쉽지 않아요, 좁은 방에서는. 그리고 또 거기다가 우리가 또 핸드폰을 쳐다보고 있으면은 핸드폰에서 우리가 여기 갇혀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점점 스트레스가 증가가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의미 없는 뭔가를 보고 있다면은 핸드폰을 근데 그게 의미 없고 재미가 없다면 애초에 안 봤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재밌는 걸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도파민 분비가 일어나요. 근데 도파민 분비가 일어나면서 무슨 일이 생기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은 스트레스는 계속해서 증가됩니다. 근데 도파민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한 결과값에 대해서 만족하는 했을 때 나오는 게 도파민이 아니라 이미 이전에 언젠가 만족한 거에 대한 어떠한 기대감에 의해서 분비되는 게 도파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유튜브 영상을 짧은 걸 봤을 때 그것이 만족스럽지 않고 이것이 나한테 보탬이 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판단이 내려졌다고 한들 그래도 다음은 다를 수 있어라는 기대감이 도파민을 분비를 시켜요. 근데 이 도파민의 역할은 뭐냐면 우리 몸은 우리 몸 자체를 유지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이 정도면 충분해. 이 정도면 됐어. 그만해야 돼. 그만해야 돼. 라는 느낌을 줘요, 우리한테. 근데 문제는 이 도파민이라는 것은 우리한테 분비가 되면은 그만해야 돼라는 거를 그 선택지를 없애버려요. 리미트를 해제시키는 게 도파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충분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잠을 자거나 내지는 스트레스를 없애는 행동을 해야 될 때 도파민이 분비되면은 스트레스가 리미트 이상으로 쌓여도 도파민이 계속해서 리미트를 풀어버려요. 스트레스가 계속 올라가죠. 여러분들이 잘 수 있는 시점은 언제가 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너무 피곤해서 이제는 못하겠어라고 해서 뻗어서 잠들 때가 잠들 수 있는 시간이에요. 저는 이런 상태로 3시 이후에 잠드는 거를 한 3년 정도 유지를 했었고, 그래서 그때 그 시절에 저는 수면제를 먹을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진짜 너무 많이 힘들었던 걸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잠에 관련된 얘기라면은 그 부분이 아마 좀 해결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자, 눈의 기능에 대해서 두 번째 얘기를 할 텐데, 눈에서 어떤 기능을 또 갖고 있냐면, 아까 우리가 focal vision이라고 있으면은, 파노라믹 비전이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명칭이 focal vision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파노라믹 비전은 맞아요. 파노라믹 비전이란 건 우리가 파노라마라고 알고 있잖아요. 쭉 이렇게 펼쳐진 걸 보는 게 파노라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집중을 안 하는 거예요, 눈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냥 걸을 때 우리는 뭔가에 딱 응시해서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냥 걷고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파노라믹 비전이 펼쳐져요. 그때는 이제 스트레스가 안 올라가요. 증가치가. 아마 해소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내지는 가만히 앉아서 먼 곳을 응시할 때, 그때도 이게 파노라믹 비전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이건 정확히 모르겠는데,
또 캠핑 가고 하면 불멍 때린다고 하잖아요. 불 보면서 가만히 있는다고 얘기하는데 걔도 아마 그쪽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그게 아닌 이상 그걸 보고 있을 이유는 없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건 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먼 곳을 바라보거나 내지는 나가서 걷거나 이 둘 중 하나인데 도파민이 리미터를 계속 해제시키면은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나가기는 싫어요. 그러면서 스트레스는 계속 받으니까 결과적으로 마음이 계속 데미지를 받겠죠. 그런 식으로. 그러면 안 좋습니다. 근데 또 예를 들어 밤이에요. 밤이면은 나가기는 애매하죠. 그럼 자면 되는데 잠을 못 자요. 눈의 기능 중에 하나가 또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 몸이 이것이 밤인가 낮인가 잘 시간인가 자지 않을 시간인가를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들 중에 하나는 망막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는데 블루라이트가 들어오죠. 블루라이트가 들어오는데 망막 위쪽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망막 아래쪽으로 들어가는 빛으로 인해서 우리 몸이 잘 시간이구나. 나는 자야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이건 잘 시간이 아니구나. 자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핸드폰을 밤에 보고 있잖아요. 그럼 핸드폰에서 블루라이트가 나와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망막을 통해서 이 블루라이트를 보게 되고 몸은 피곤한데 잘 시간이 아닌가 봐. 자면 안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식은 무의식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공간 내지는 우리가 오감으로 가지고 가는 그 정보들 중에서 정말 많은 정보들을 다 쳐내고 우리가 원하는 것만 인지를 해요. 그 인지한 것들을 조합해서 어떠한 선택지들을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은 주로 3개에서 5가지 정도의 선택지를 가질 거예요, 대충. 근데 같은 상황에서 다른 사람이 앉아 있으면 다른 선택지가 나와요. 한 100명을 앉혀놓으면 아마 한 500가지의 선택지가 나올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500가지를 다 생각할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도. 왜냐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정보와 인지하는 데에 무의식이 개입하는 정도 이런 것들이 다 갈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밤에 보고 있으면은 도파민 증가로 리미터가 해제되고 블루라이트가 들어와서 몸이 이걸 밤이란 걸 인지를 못하면은 무의식은 여러분들이 자는 것과 관계 있는 선택지 5개를 주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아무리 선택을 잘 하려고 해도 잠과 상관 있는 거는 하지 않게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무의식이 잠과 관련된 행동을 하기 위한 선택지를 만들기 위한 뭔가를 해줘야 돼요. 자, 잠을 자려고 하는 시간 2시간 전 정도부터 블루라이트 안경을 쓰세요. 그게 첫 번째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는 되게 재밌는 게 여러분들은 잘 몰라도 여러분 무의식은 전부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방이나 여러분들을 포함한 공간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행동과 가장 재밌는 행동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이외의 행동들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서 가지고 일어나는 의지력이라는 소모적인 것들을 갉아 먹으면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의지력이라는 건 소모품으로서 여러분들이 이걸 다 소모하고 나면은 창의적이거나 생산적인 행동을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습관이 아닌 이상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는 공간에 핸드폰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쓰지 않는 선택지를 만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핸드폰을 갖고 들어가면 안 돼요. 알람이 울려서 어쩔 수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방법은 찾으면 많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실제로 알람을 안 맞춰도 몸 컨디션을 다 조율을 하면은 다음날 정확히 그 시간에 일어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선택지를 없애세요. 잠을 안 잘 선택지나 내지는 내가 하면은 좋지 않을 행동들을 할 선택지를 싹 다 없애면은 그걸 안 해요. 네. 그걸 어렵게 만드셔야 돼요. 자, 그래서 종합하자면은 이거를 지금 끊어내려면은 적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것의 연쇄 반응으로 다음에 일어난 일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이것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재밌는 건 뭐냐면은 그 중에 하나만 확 효과적으로 끊어도 그 다음으로 잘 안 이어져요.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연쇄 반응 정도를 적어보자면 한 6, 7가지가 있을 거예요. 도파민도 있을 거고 뭐 블루라이트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 그거 하나하나를 끊어보세요. 그러면은 도파민 증가 요인이 있었죠? 그럼 핸드폰 쓰지 마세요. 블루라이트 증가 요인이 있었죠? 핸드폰 쓰지 마세요. 핸드폰 쓰는 요인이 있었죠? 그럼 핸드폰 가지고 가지 마세요. 핸드폰 딴 데 두고 자세요, 그냥. 그 다음에 또 다른 요인 뭐가 있었죠? 네.
뭔가에 응시하는 게 문제가 됐었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잠자리에 책을 가지고 가요. 책을 가지고 가고 핸드폰을 안 갖고 가잖아요. 그럼 어떤 상황이 연출되냐면은 책을 읽는 거는 새로운 정보를 여러분 뇌에 기록하는 행동으로서 그리고 나서 이거를 인지하고 컨시브해서 또 생각까지 가져가려면 이건 의지력을 소모해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이거는 잠을 자는 것보다 어려운 행동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책을 읽으면은 잠이 오는 이유는 뭐냐면은 잠이 더 쉽거나 재밌기 때문에 그래요. 재밌죠, 되게. 되게 간단해요, 사실. 이해만 한다면은. 그럼 여러분들은 잠자리에 책을 가지고 들어가세요. 그럼 잘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방에서 컴퓨터에 깔린 게임들이나 이런 것들이 더 쉽잖아요. 그럼 게임을 지우세요. 근데 게임을 지웠다가 다시 까는 게 쉽잖아요. 그럼 계정 삭제를 하세요. 그럼 그 게임을 다시 시작하는 게 더 짜증나고 힘들어서 안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환경을 바꾸지 않으면 환경이 여러분들을 바꿔요. 그래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환경을 바꿀 것이냐, 아니면 여러분들이 환경에 의해 지배당할 것이냐. 그 둘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근데 기록되지 않는 것들은 잊혀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록을 하세요. 네. 정확히 기록을 하시면 되는데, 종이를 하나를 가지고 가서 반을 가른 다음에 왼쪽, 오른쪽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하면 좋은 행동들과 안 하면 좋은 행동들, 이런 식으로 나눈 다음에 그 대치되는 값들을 W 뭐라고 불리는데 정확히 명칭은 기억이 안 나네요. 이거는 이제 부자들의 부의 추월 차선이라는 책에서 읽은 부분인데 그 전까지는 이것들에 대한 가치 부여까지는 안 하고 그냥 저는 갈라서 왼쪽 오른쪽에서 긋고 긋어서 선택을 했거든요. 이쪽으로 갈 것이냐 저쪽으로 갈 것이냐. 근데 이거에 대한 영상은 따로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적어보세요. 적어보고 의식적으로 판단하세요. 그래서 그게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이유가 없다, 별로. 내지는 호기심이라는 단순히 가치가 낮은 것을 충족하기 위함이다. 내지는 그냥 지속 가능한 뭐 이런 것들은 아니고 그냥 뭐 창조적이거나 이런 것도 아니다. 그냥 생산적이지 않다. 그러면은 안 하면 돼요. 근데 적으면서 그거를 실제로 판단하는 것과 그냥 머릿속으로 암산을 때려보는 거랑은 차이가 확연히 다릅니다. 적어보세요, 한번. 그리고 하나하나씩 없애세요. 그러면 될 거예요. 어, 또 뭐, 마음의 병과 ADHD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남들과 다름은 항상 축복입니다. 세상 모든 것들은 옳고 그르며 그 안에 있는 가치를 우리가 어떤 것을 찾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고 나쁜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there's good in everything 이라고 하거든요. 모든 것에 좋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지나간 것들에 얽매이지 마시고 그것들에서 분명히 가치가 있었다라는 것만 인지를 하시고 그리고 그 가치는 무엇이었을까? 무슨 좋은 일이 있으려고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관점으로 찾으려고 하시면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뭔가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인지한다는 건 굉장한 에너지예요. 그거는 방법만 안다면 여러분들은 거기서 엄청난 추진력으로 바로 올라가실 수 있어요. 영어 표현에서 hit the rock bottom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맨 땅을 치는 거예요. 바닥을 쳐야지 그 탄력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거는 바닥에서 1cm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그거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더 위험한 거는 그걸 유지시키기 위해서 외부의 힘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거를 해결하도록 내비둬서 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부모가 1cm를 띄워놓는다거나 이런 게 가장 위험한 거거든요. 거기 바닥이 있고 거기에 가깝다면은 그걸 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걸 치고 올라가야 돼요. 아주 좋은 기회예요.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을 주절주절 해봤는데요. 뭐 딱히 준비하고 해본 말들은 아니어서 두서가 없을 수도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든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르는 점이나 내지는 어떤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캔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